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화학원 2단원 원자의 세계 중에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을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주기율표는 이제 원소의 분류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사실 작년에 우리 통합과학에서 모두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담 갖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프링 노트 54페이지를 펴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공부할 내용의 핵심 개념은 주기율표이고요. 그 다음에 학습 목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주기율표의 특징을 알아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주기율이 무엇인가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예, 주기율이란 원소를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할 때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주기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러한 주기율, 왜 주기적으로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나타나는가? 그것은 바로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1학년 때 우리 다 배운 건데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양성자 수가 증가하지요. 양성자 수가 증가하면 이제 전자 수가 증가하게 되고요. 이 전자수를 전자 껍질로 이제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보면 이제 K 껍질부터요. 전자가 한 개, 두 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L 껍질부터 해서 리튬, 베릴륨 이렇게 쭉 해서 전자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해서 L 껍질을 채우고 나죠. 그러고 나면 이제 M 껍질에 전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이렇게 채우게 되면 바로 같은 세로줄에 있는 이제 1쪽으로 표현한 아이들의 원자과 전자수는요, 한 개. 2족인 아이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두 개. 그 다음에 13족인 애들은 3개, 4개, 5개, 6개, 7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는 헬륨이나 네온, 아르곤처럼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나 8개가 채워진 경우는 원자과 전자수를 0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원자과 전자수가 한 개 0, 그 다음에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0 이렇게 이제 주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니까요. 바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아이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돼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예, 요걸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면요. 원자과 전자수가 1, 0, 1, 2, 3, 4, 5, 6, 7, 0. 그 다음에 다시 1, 2, 3, 4, 5, 6, 7, 0. 그 다음에 다시 1, 2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원자과 전자수가 변하게 됩니다. 이름에 따라 주기율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이 이제 어떻게 해서 발전하게 되었는지 주기율의 발견 과정을 좀 역사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일단 원소를 제일 처음으로 분류한 사람은 화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라부아지에입니다. 이제 그 당시까지 발견되어 있던 33종의 원소. 사실 지금은 원소가 아닌 아이들이 좀 섞여 있기는 합니다. 이런 애들을 4개의 무리로 분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산소, 질소, 수소, 빛, 열. 여기 좀 이상하죠. 요게 이제 한 그룹이고요. 그다음에 황인, 탄소, 염소, 플로린. 뭐 요게 또 두 번째 그룹, 코발트, 구리, 납수, 니켈 이런 애들이 이제 세 번째 그룹. 그다음에 생석회, 산화바륨, 알루미나, 마그네시아, 실리카 이런 아이들을 4그룹으로 했는데 요 네 번째 그룹은 지금은 원소가 아니라 화합물이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분류에서 우리가 어떠한 공통점을 찾아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뭔가를 분류하기 시작한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원소의 분류가 새쌍 원소설이라고 해서 데베라니너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제 주장한 이제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사람은 처음에 뭐 칼슘, 그다음에 스트론튬, 바륨을 봤더니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고요. 이때 가운데 있는 스트론튬의 원자량은 양 끝에 있는 칼슘과 바륨의 원자량의 평균하고 비슷하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새쌍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여러 가지 발견을 했습니다. 칼슘, 스트론튬, 바륨, 그 다음에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그 다음에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새쌍이 되는 아이들은
가운데 있는 아이의 물리량이 양 끝에 있는 아이의 물리량의 평균이다 라고 해서 이러한 새쌍 원소설을 이야기하게 됐죠. 뭔가 가운데 있는 애가 평균이라는 건 주기적으로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뉴렌즈라고 하는 과학자가 옥타브설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옥타브라고 하는 건 이제 8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원소들을 원자량 순서대로 이제 늘어놓으면 8번째마다 비슷한 성질을 가진 아이가 나타나는다. 그래서 이것을 옥타브설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옥타브설은 이제 주기성에서 약간 이제 많이 사실 벗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러한 옥타브설은 비활성 개체가 이제 발견되기 전이기 때문에 사실 8번째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딱 맞아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율표의 시초가 된 것이 바로 멘델리예프의 주기율이죠. 멘델리예프의 주기율은 당시까지 발견된 63종의 원소를 이제 일단 원자량 순서대로 늘어놨어요. 그랬더니 비슷한 성질의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해서 그걸 가지고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멘델리예프의 주기율에 이제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있는 애들을 분류를 했다면 이렇게 뭔가 늘어났더니 주기율이 발견되는 걸 통해서 발견되지 않는 부분을 빈칸으로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주기성이 나타나니까 이 주기성에 의해 이 자리에는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성질이 가진 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SI하고 그 다음 SN 주석의 성질을 바탕으로 그 두 원소 사이에 이제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아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예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카실리콘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이 지금 저마늄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예, 물론 이러한 멘델리예프의 주기율은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되었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르곤이 원자번호로 18번이고요. 그 다음에 칼륨이 원자번호 19번이라서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아르곤이 먼저 나오고 칼륨이 나중에 나오는 걸 알고 있지만 사실 원자량 순서대로 하면 칼륨하고 아르곤의 순서가 바뀌어요. 이거는 이제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 때문인 거죠. 뭐 예를 들어 칼륨 같은 경우는 원자량이 작은 아이의 비율이 큰 거고 아르곤 같은 경우 원자량이 큰 아이의 비율이 크니까 원자번호의 순서하고 원자량의 순서가 이렇게 역전이 되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빈칸으로 두고 예측을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오른쪽 그림이 실제로 이제 주기율을 만들면서 멘델리예프가 한 메모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것을 알 수 있게 정리한 인쇄물인데 오른쪽 걸 보면 이게 멘델리예프라고 서명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이런 애가 오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원자량이 이렇게 물음표인 애는 지금까지 있는 애를 바탕으로 보면 이런 애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예측을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량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하면 비슷한 아이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제 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의 주기율표와 같은 것은 바로 모즐리라고 하는 과학자가 발견한 주기율입니다. 이 모즐리는 X선 연구하던 사람인데요. 이 X선 연구를 통해서 원자에게 양성자 수를 결정하는 뭐 이렇게 양성자 수가 달라짐에 따라서 X선이 이제 부딪혔다가 나오는 진동수가 달라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원자 번호를 결정을 하고요. 원자 번호 순서대로 이제 배열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주기율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주기율표는 모즐리의 주기율표가 이제 기본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현대에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를 생각해 보면 이제 주기율표란
한마디로 원소의 달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원소의 달력. 예, 달력은 뭐 가로줄은 이제 1주, 2주, 3주, 4주 하고 나가고 세로줄은 요일이 나가죠. 그것처럼 예, 원소를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을 해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아이를 세로줄에 오도록 배치한 표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세로줄을 우리는 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족은요, 1족부터 18족까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용하는 주기표에서는 이제 3족부터 12족까지를 생략한 이런 단주기, 짧은 주기표를 사용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18족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족 원소를요, 보통 동족 원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족 원소. 근데 이러한 동족 원소는 바로 무엇이 같으냐? 예, 원자과 전자 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단 수소는 원자과 전자 수가 한 개라서 1족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1족 다른 아이들하고는 성질이 달라서 그냥 1족은 뭐 어떤 주기율표에는 수소를 따로 떨어뜨려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수소만 수소족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족은 원자과 전자수가 1개, 그 다음 2족은 원자과 전자수가 2개, 그 다음 13족은 3개, 14족은 4개, 15족은 5개, 16족은 6개, 17족은 7개, 18족은 0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1, 2족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수가 바로 족번호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부터 17까지는 족번호의 끝자리, 일자리요, 일자리. 이것이 바로 원자과 전자수가 됩니다. 그래서 세로줄을 우리는 족이라고 한다는 거 이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가로줄을 우리는 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 이렇게 있는 거죠. 이때 같은 주기에 속하는 원소는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바로 전자 껍질 수가 같습니다. 예, 주기율표를 이제 뭐 물론 외우기는 하겠지만요. 일단 1주기에 있는 애들은 1번, 2번 원소의 가지수가 2개인데요. 이건 바로 K 껍질까지 전자가 들어있는 그런 이제 원소가 2개라서 1주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2주기는 3번부터 10번까지의 8개. 얘는 바로 껍질수가 2개, L 껍질까지 들어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주기는 11번부터 18번 아르곤까지 해서 전자가 KLM에서 껍질이 3개까지 들어있는 애가 3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주기부터는 우리가 잘 배우진 않는데 4주기는 19부터 36까지의 18개의 원소가 들어있는 것으로서 전자 껍질 수가 4개, 5주기는 5개, 6주기는 6개, 7주기는 7개의 이렇게 전자 껍질 수를 갖는 이런 게 이제 같은 주기의 원소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를 보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율표인데요. 주기율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주기율표가 생겼는데 거기서 요 부분을 똑 떼어내서 버리고 1, 2, 13, 14, 15, 16, 17, 18까지 쓴 걸 이제 단주기율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를 이제 오비탈의 전자 배치로 본다면 바로 1주기는 껍질 수가 1개인 거. 그러니까 주기는 바로 요 주기는 껍질 수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주양자 수가 1, 2, 3, 4, 5, 6, 7 이렇게 간 거. 그 다음에 세로줄을 이야기하는 족은 바로 원자과 전자 수가 1, 2, 3, 4, 5, 6, 7, 0 이렇게 가는 게 되겠고요. 이거 전자 배치로 살펴보면 1족은 S의 전자가 하나, 그 다음에 2족은 S의 전자가 2개, 그 다음에 13족은 S를 채우고 P에 하나, 그 다음에 14족은 P에 2개, 15족은 P에 3개, 그 다음에 16족은 P에 4개, 5개, 6개 이런 식으로 원자과 전자가 가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홀전자 수도 한번 따져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홀전자 수는 1족이 0,
그 다음에 1족이 1이죠. 1. 그 다음에 2족이 0. 그 다음에 이제 13족부터 1, 2, 3, 2, 1, 0. 이렇게 나가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주기율표에 지금까지 발견된 원소, 인공으로 합성된 것까지 해서 110개가 이제 있는데요. 이러한 주기율표는 원소의 성질을 하나하나 모르더라도 주기율표의 어느 부분에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이니까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추측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율표에서 원소를 여러분이 대충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는 원자 번호와 원소까지 다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원소를 보면요. 주기율표를 보면 여기 살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금속이에요. 주기율표를 대충 이렇게 그린다면 이렇게 반을 나눠서 이 왼쪽 부분이 금속, 그 다음에 이 초록색 부분, 이제 오른쪽 부분이 비금속이고요.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이렇게 중금속이 있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금속 원소는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의 물리적인 성질 있죠? 이런 것들 기억을 해보면 열,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광택이 있고요. 반짝거리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부서지지 않고 모양이 변하여 얇게 펴진다. 이거 연성 혹은 전성이라고 하는 성질입니다. 연성은 펴짐성, 전성은 실처럼 뽑아지는 거고요. 상온에서 요 헬륨이요. 요 빨간색, 헬륨이란다. 수은이요. 수은만 액체고 모두 고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은만 액체이고 대부분이 상온에서 고체이고요. 이런 금속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요거죠. 화학적 성질. 금속은 화학적으로 어떤 애들을 금속이라고 하느냐? 바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금속은요. 원자과 전자 수가 1개에서 3개에 이제 속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원자들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비완성 개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죠. 그것을 이제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다 알겠지만 원자과 전자가 1개 내지 3개, 몇 개 안 돼요. 이런 아이들은 바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비완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전자를 잃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애들이 바로 금속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금속은요. 이렇게 주기율표가 있으면 오른쪽 위, 그 다음에 수소, 일쪽에 있는 수소를 포함해서 오른쪽 위에 있는 애들을 이제 비금속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금속이 아니니까 열이나 전기 통하지 않고요. 상온에서 대부분 기체. 여기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애들은 기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까만 색깔로 되어 있는 애들은 고체인데요. 얘 브로민이요. Br2. 얘만 비금속 중 유일하게 액체입니다. 이러한 비금속은요. 원자과 전자 수가 4개, 5개, 6개에서 7개. 여기서 이제 비활성 기체를 제외합니다. 이때 이제 4개나 5개인 아이들은 사실 이온이 잘 되지는 않아요. 이온을 형성하지 않지만 6개나 7개짜리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1~2개 얻으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준금속은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위치에 있는 붕소나 규소, 저마늄, 그 다음에 비소, 안티몬 이런 아이들로서요. 이런 아이들은 금속보다는 전기 전도성이 적어요. 그 다음에 비금속보다는 전기 전도성이 커서 전기 전도성이 반쯤,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쯤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가지고 있어서 준금속이라고 부릅니다. 예, 특히 규소나 저마늄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과 때 배웠지만 반도체를 만들 때 사용을 하고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금속과 비금속의 일반적인 이제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주기율표 상에서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이러한 몇 가지 족을 또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요. 수소를 빼고 일족에 있는 리튬부터 프랑슘 이런 애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2족에 있는 애들을 알칼리 토금속, 그 다음에 17족을 할로젠, 그 다음에 18족을 비활성 기체라고 하죠. 여기서 알칼리 금속은 원자과 전자가 한 개예요. 원자과 전자가 한 개이기 때문에 이 한 개를 읽고 플러스 일가의 양이온이 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알칼리 토금속은 2족. 흙에서 많이 있는 성분이라고 해서 토금속이란 얘기를 하고요. 원자과 전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플러스 이가의 양이온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로젠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7개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을 만드는 아이들. 할로젠이라고 하는 이름은 할로스 해가지고 속을 만든다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활성 기체는 원자과 전자가 0개. 그래서 화학 결합을 하지 않는, 반응성도 없는, 그래서 비활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해서 배운 내용을 이제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이제 연합고사 전국연합에 나왔던 건데요. 1번 다음은 주기율표에 대한 원격 수업 장면의 일부인데 이제 학생들이 대화창에다가 이제 주기율표 성질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 중에 맞는 거 고르라라고 하는 겁니다. A. 이 주기율표는 원소를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하여 만든 것이다 했습니다. CL 다음에 아르곤 나오네요. 이거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라면 CL 다음에 칼륨 나와요. 원자량 순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한 걸 봐서 현대의 주기율표입니다. 그 다음에 PS, CL, 아르곤은 모두 같은 축이, 같은 가로축에 있으니까, 가로에 있으니까 같은 축이 맞죠. 그 다음에 C, FCL, BR은 모두 같은 세로줄에 있으니까 이거 같은 족입니다. 같은 족은 원자과 전자 수가 같죠. 그러니까 이 A, B, C 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다음은 원소 X에 대한 설명과 주기율표의 일부인데 X는 가부터 마중에 어느 위치에 하나 있대요. 이때 바닥 상태의 X 원자에서 원자과 전자 수는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보다 크다 했습니다. 그럼 껍질 수는 주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껍질 수는 주기 2, 3, 4면 2, 3, 4 개가 되는 거고 원자과 전자 수는 자기의 족의 끝번호.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 수는 1, 2, 3, 4가 되죠. 그럼 원자과 전자 수가 껍질 수보다 큰 거는 라가 해당하죠. 그래서 원소 X는 바로 라에 해당하는 아이입니다. 그럼 라가 어떤 애일까요? 3주기 14족이네요. 이거 외우고 있죠? 바로 규소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원자과 전자에 대한 내용과 관련 문제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주기적 성질이 성립하는데 그 주기율이 성립하는 성질들 중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서 실제로 주기율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공부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